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인 여러가대의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대한전선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무료방에 제가 종목들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수익률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들어와 계신 분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댓글 보면은 누구나 입장하실 수 있게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만 해주시고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이죠. 최근에 시장이 반등이 살짝 나오면서 오늘은 살짝 조정을 좀 받긴 했는데, 또 이제 퐁당퐁당이니까 상승하면은 저가 매수 차익 실현 흐름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하면 그만큼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 또 이제 21선을 돌파를 해주는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최근에 대한전선도 빠르게 좀 낙폭을 확대를 시켰다가 바로 이제 낙폭을 축소를 시키고 반등이 좀 나와버리는 추세가 좀 전환됐는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유상증자하기 전 가격까지 뭐 사실 시장에 지금 안 떨어진 종목들이 없는 상황들인데, 유상증자 전 가격까지 떨어졌다가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들도 최근에 순매수 흐름들을 좀 보여주긴 했었는데,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아직까지 시장에 완전히 변수는 없는 상황들이니까 연말까지는 다소 좀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문제는 지금 구리 선물인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좀 어떻게 될지, 판 차익으로 인해서 수익이 좀 났을지, 아니면은 경기 불황,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주가 좀 줄어들었을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데, 일단은 구리 가격이 지난 6월 달부터입니다. 6월 달부터 고점을 찍고 쭉 내리막길을 걷는 게 7월 달까지예요. 7월 1, 2, 3 1분기, 4, 5, 6 2분기, 7, 8, 9 3분기, 7, 8, 9, 7월 달부터 저점을 찍은 다음에 반등. 결국에는 중간으로 좀 수렴이 돼 있을 것 같다. 3분기 실적으로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일단은 실적 발표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또 하반기에 또 실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사업적인 부분들을 보자라면요, 국내의 우리 전선 업계, 국내 전선 업계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미국발 수주가 좀 많죠. 미국발 수주.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들. 근데 구리 가격은 하락을 했어요. 달러가 상승한 만큼 구리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상쇄가 플러스 요인이 마이너스 요인이죠. 이게 또 어떻게 됐을까? 상쇄가 됐을까? 그러니까 환수익은 기대가 되지만, 환수익은 기대가 되나, 환수익, 구리 가격이 하락한 거에 대한 영향들은 크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 있는 상황들이죠. 3분기 실적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3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주 이거는 결국에는 경제 거시적인 매크로적인 부분으로 대입을 해보자라고 하면, 경제가 지금 침체가 있다라고 하니까 수주도 경제와 커플링 되면서 동기화되면서 하락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들이 들고 있는데, 경기가 지금 침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시키고 물가를 억지로 떨어뜨리는 거다. 근데 이 과정에서 경기를 침체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경기를 침체시킨다라고 하면 소비 둔화, 뭐 고용 둔화, 생산 둔화 계속 줄겠죠. 그럼 소비도 그렇고 생산도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구리의 소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구리 가격들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를 동결에 시키던가 멈추든가, 금리 인상을 멈추든가, 아니면 하락을 시키는 게 구리 가격의 반등 트리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1월, 12월 75bp 인상 예정이고, 또 12월에 50bp라 그래도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건데 75bp다. 생각보다 지금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는 상황들이죠.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변수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니까 75bp냐 50bp냐, 일단 11월에는 거의 확정을 75bp로 확정을 짓고 난 다음에, 그리고 12월에 50bp냐 75bp냐 약간 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근데 지금 이제 물가가 정점이었다. 9월이 정점이고 이제 주거비 뭐 코어 CPI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주택 가격 지표도 최근에 좀 떨어진다라는 상황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물가가 정점이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주가의 반등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중국에서 봉쇄도 있었고 중국에 대한 경기 지표들 발표가 당 대회회 이전으로 한 11개의 지표가 지금 연기가 됐어요. 당 대회 때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중국이 좀 조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침체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던 건데, 어찌됐든 간에 금리 인상이 12월에 50bp만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이 부분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거쳐야 될 산이 있는 게, 자, 우리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도 있었고, 반기 보고서 이 발표가 되는 게 영업 실적도 있고, 자, 보통 이제 그 다음 분기 첫 달에 발표를 해요. 이게 7월이었죠. 7월 29일에 별도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연결 실적은 그 다음 달에 발표를 해줬어요. 대한전선이 통상적으로. 자, 그러면 10월 29일, 10월 마지막쯤에 영업 실적을,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할 거고, 그 다음 달 11월 중순쯤에는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실적도 그렇지만은 수주에 대한 상황들도 알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는 경기 침체가 실질적으로 수주 감소로 이어졌다라고 하면은 주가 회복하는 게 좀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주 감소가 영향이 없더라. 해상 풍력도 이제 슈퍼사이클 들어가고 원전 태양광 뭐 이런 쪽들도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수혜도 받고 사우디 쪽으로도 수혜를 받고 뭐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들 뭐 영향이 없더라. 이렇게 돼버리면은 다시 주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은 높습니다.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고 보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체크를 하기 전 시기다 보니까 확인이 되기 전에는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기대감들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뭐 결국에는 끝난다, 지나간다 라는 게 되겠지만은, 첫 번째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이고, 3분기 실적보다 중요한 내용들은 수주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국 봉쇄 영향이 좀 없었길 바라고, 우크라이나 뭐 수혜를 좀 받았길 바라고, 미국의 수주 변함이 없길 바라고, 금리가 동결되면서 다시금 구리 가격들이 상승하기를 바라고, 장기적인 모멘텀이 훼손이 되지 않기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대한전선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 가지고 계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고, 이제 종목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방 안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필수, 댓글 확인 해주시면서 같이 다양한 정보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